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좌이정 윤두수 행 예조판서 윤근수 우찬성 최항 익성군 홍성민 상성군 박충건 부제학 김응남 공조판서 한응인 아천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 후조판서 이성중 서천군 정곤수 행 2조 참판 구사맹 경조 참판 이희덕 한승부 좌윤 정언지 병조 참판 이충원이 아뢰기를 엎드려 존호를 겸손하라는 전교를 받고 민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에 이런 전교를 받고 신들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러러 진술할 겨를이 없어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한다고만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전교를 내려 이목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존호를 올린 일이 참으로 털 것만큼이라도 풍형 예대의 뜻에 관계되었다면 지금 전하께서 자신을 죄책하시는 날을 당하여 신들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윤기를 바로잡는 사실은 실로 지성으로 사대하고 순효가 하늘을 감동시킨 데서 나와 천지와 조종이 감림한 바이니 지금에 와서 감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나라가 단지 적을 토벌하는 한 가지 일만 하여야 하고 소요를 일으켜 분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마땅히 안심하고 들으라. 이는 당 덕종의 고사가 있는 것이니 즉시 감하고 고쳐 안심하게 하여야 한다. 대개 임금의 지위는 호칭으로 인하여 경중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렇지.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지금 대적이 앞에 있고 중국 군사가 뒤에 있어 사방의 보고가 계속 몰려들어 모두가 긴급합니다. 군신 상하가 협심 육력하여 계책을 의논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할 때인데 성교를 받을 때마다 정신들이 놀라고 단식한 나머지 복합하여 아래어 서로 보트기만 하니 적을 토벌하는 일은 자연 여사가 되어버립니다. 설령 존호가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내실은 없고 풍형 예대의 이름만 있어도 하루도 신상에 머물러 둘 수 없다 하더라도 나란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지금의 근무는 적을 치는 일이고 이 외에는 모두 천천히 의논해도 됩니다. 더구나 이 한 가지 일은 당 덕종의 고사와는 사체가 다른데도 그걸 끌어다가 비유하면서 항상 겸양함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함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여 여론에 부응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알았다.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지중추부사 홍여수는 위인이 사납고 흉악하며 탐욕하기를 꺼리지 않으며 일 만들기를 좋아하고 하 얽기를 좋아하며 선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함으로 정의에서 버림받은 지 오래입니다. 권간에게 의지하여 신복이 되고 근습과 인연을 맺어 성세를 확장하며 가전 아첨을 부리는 등 못할 바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뜻을 얻은 후에는 마음이 품은 대로 자행하여 위복의 권한을 농락하고 기염을 피우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감히 무엇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인심을 잃은 게 쌓여 원망이 상게 돌아오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사람의 죄입니다. 사마의 장이 되어서는 그가 시행하는 일이 크게 군정을 거슬렸으며 별난이 일어난 처음에는 군사를 초발하는 등의 일을 한결같이 사정에 따라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분언하게 하고 적의 기세를 승승장구하게 하였으니 안율하여 정죄하는 벌을 의당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상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 죄상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운데도 왕법을 가하지 않고 있어 중외의 분노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급제 이 홍로는 본성이 패망하여
음사를 행하며 권문에 발을 붙이고 근습을 종처럼 섬기며 눈을 부라리고 날뛰며 왕래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참소를 하여 조정의 화를 전가시키고 세력을 빌어 기세 부리기를 조금도 그리낌없이 하였습니다. 그가 군유를 범했을 때는 말감으로 정죄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국가의 위급한 날을 당하여 귀역 같은 음모를 행하려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은 실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물정이래 모두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멀리 내치도록 명하소서. 전 참판 송언씨는 인물이 추리하고 평소 행금이 없어 정의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권간의 이끌어줌을 받아 외람되게 현열에 끼이게 되자 아부하여 떠받들기를 노예처럼 하고 인연을 따라 빌붙으면서 천한 사람들과 체결하여 모든 어지럽히고 모함하는 일이라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의 실절함과 부끄러움 없는 짓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을 얽은 형상을 사람들 모두가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기타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한 것과 법도를 읽고 이를 거르친 죄는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찬추를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논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정철의 간사함을 조금 탄핵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네번째 기사 유격장군 오유충이 보병 4,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왔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장도사가 신들과 이 항복을 불러보고 동명한 다음 상결례는 그만두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이 표헌을 시켜 군사 출동 기일을 비밀히 물었더니 도사가 답하기를 금일에 중군 양원 유격 척금이 발병하여 와서 하는 말이 송신랑이 16일에 출발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여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도 제찰사 유성룡의 장계 가운데 적병이 연속하여 내려오므로 우리는 장수를 바꾸고 진을 바꿔야 할 형세인데 중국 장수가 왕래하며 기한을 약속하는 일 때문에 거사의 장애가 된다 하였는데 이 일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일 중국 장수가 차부한 공문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보내 그 곡절을 살피고 진퇴를 헤아려서 할만한가를 보아 하게 해야겠으나 대장이 명을 받고 밖에 있을 때는 스스로 전제하는 법이 있으니 포치하는 일로 그때마다 일일이 개품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6일 신축 첫번째 1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변란이 일어난 처음의 사목 가운데 외적을 참하면 급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의를 잃은 것을 소장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 관역을 한번 마치는 것 자도 모두 겁제를 하는데 외적을 참하는 자 가운데 혹 허위로 한 자가 섞일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외적을 뵌 자에게 급제를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내 뜻에는 전후에 외적을 참한 자에게 모두 사목에 의하여 급제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다투어 분발하고 흥규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변사에 물어 의계하라.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두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김천일의 서장을 보건대 때에 맞춰 도강하여 남병과 합세해 기각을 이루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한번 강을 건너면 이른바 필요한 군사들이 괴산하고 유민들이 따르지 않고 추위에 온 군사들이 얼어 죽고
전마가 굶주려지고 공장이 물건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과연 장계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굳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느라 마침내 이를 거르치는 후회가 있게 되면 역시 실책이 됩니다. 그 진퇴에 따라 이해가 이와 같으니 이곳에서 억지로 강을 건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로운 섬에다 군사를 주둔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적에게 꺾임을 당해 우리의 형세를 약하게 하고 있으니 이른바 양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를 피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량, 진평, 제갈량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도 원대한 생각이라고 말하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몰래 내용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동서의 장수를 모아 함께 경성의 적을 쳐야 한다 한 것은 그 뜻이 장하니 더욱 힘쓰게 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감사 윤타견의 장계에 전 안동부사 정희적이 임지를 벌인 죄로 백이 종군하게 되었는데 길주에 들어온 이후 토착민들의 마음을 깊이 얻어 참액한 것이 매우 많다 하였습니다. 감사가 이미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장계에 의해 길주 목사로 잉차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정희적은 지방을 지키는 신하로서 적들이 경계를 침범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도망하여 1,000열이나 되는 것으로 숨었으니 그 사람됨을 이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죄는 주지 않고 길주 한 경례를 이미 시험해 본 자에게 맡겼다. 형상이 이러하니 어떻게 죄를 범한 신하를 징계하여 회복의 공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성비를 보건대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논의가 있는가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신들은 바야흐로 적을 도멸하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일을 의논할 겨를이 없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 반부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진신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자세를 고쳐 새로워지기를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일 만들기와 화 빚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을 의심하여 이간시키고 나란 일을 어그러뜨림으로써 협화하는 아름다운 뜻과 회복할 대계로 하여금 환산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 중에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신들의 의논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근습과 서로 성세를 신장시켜 가는 형상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우기가 어려우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해하고 온 조정의 신하들이 함께 있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상께서는 나는 모르겠다고 전교를 하셨으니 배행들이 속이고 가리운 죄가 이에 이르러 드러난 것입니다. 신들은 다만 온 나라의 공론을 가지고 좌목에 든 간형을 물리쳐서 성상의 뜻에 누가 없게 하고 조정을 청명하게 하여 사방의 시청을 새롭게 하고자 할 뿐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뜻을 두어 기망하는 주의를 스스로 취하겠습니까? 지중추부사 홍여승과 급제 이홍로를 아울러 멀리 내치도록 명하여 요정을 위로하고 전 참판 송언씨는 빨리 찬출하기를 명하소서. 삼공은 임금의 고갱이어서 군덕이 닦여지는 여부와 국가의 질환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삼공을 세울 때는 어렵게 여기고 삼가서 반드시 여망에 맞는 어진 사람을 얻어 백료의 위에 둔 다음에야 전적으로 위임하여 그 성공을 책임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도리가 제대로 되고 조정이 놓아졌었습니다. 임금의 지익임은 이에 이르면 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됨이 이미 여러 사람의 바람에 걸맞지 못하고 또 시대의 를 바로잡을 재능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우르르는 지위에 어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정 유홍은 지절은 가상함이 없지 않으나 계책을 말하는 것은 허술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더러 전도되어 여러 번 무리를 불러 일으키고 채찰의 직을 채직하기까지 하였으니
정성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물을 손상시킬 수 없는 형세입니다. 청컨대 채차를 명하고 현덕한 일을 다시 가려 뽑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연 교결한다는 등의 말은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이 일을 공박하는 자들 역시 그런 말로 여러 차례 차자를 진술하였지만 내가 한마디도 변명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또 그런 말을 하니 이것이 무슨 버릇인가? 이는 하나의 덫을 설치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속담에 이르기를 고래 사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하였다. 그러나 논한 바가 이와 같으니 아랜대로 하고 우상을 채직하는 일은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5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대신은 임금과 일체여서 그 임무가 매우 중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그 죄가 참으로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경솔하게 배척하여 채무를 손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조참의 홍호는 자신이 언책의 관원이 아닌 내도 우이정 유홍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경솔하게 동궁을 청대할 때 비방 배척하였으니 사체를 모르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듣는 자들이 모두 회개하게 여기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천하의 이치란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르고 한쪽이 잘못이면 저쪽이 옳은 것으로 양쪽이 다 옳거나 양쪽이 다 잘못된 이치는 없다. 만약 유홍에게 잘못된 바가 없는데 홍헌이 거짓을 날조하여 경솔하게 배척했으면 잘못은 홍헌에게 있고 유홍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유홍이 참으로 잘못된 바가 있어 홍헌이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배척했으면 잘못은 유홍에게 있고 홍헌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유홍이 정성이 되어서 사람의 그릇이 맞지 않아 처리한 일이 전착되고 동취가 풍기는다는 비난이 있었다면 홍헌이 곧게 동궁 앞에서 배척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이미 유홍의 잘못을 알고도 언관이 아닌데 말하였다의 잘못이라 하니 이는 잘못된 자와 잘한 자가 구별이 없어 시비가 모호하지 않은가? 천하에 도가 없으면 필부의 말이 태산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홍호는 청반의 제상으로서 대신의 잘못은 눈으로 보았으니 어찌 입을 다물고 언책의 신하에게 미루어야 하겠는가? 비록 풀배는 천한 백성이라도 오히려 만성의 잘잘못을 말할 수 있는데 더구나 대신이겠는가? 만약 대신이 감히 그런 잘못을 말할 수 없다면 장차 그 유패는 비록 건간히 태정의 지위를 차지하여 위복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한 사람도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6일 애민 첫번째 기사 객성이 천창성 안쪽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쪽과 귀성 위에 나타난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6일 애민 두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은 어제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전혀 상께서 하문하신 일들을 듣지 못하였다가 새벽에야 비로소 듣고 급히 궐하로 나왔으나 때가 이미 늦었으니 매우 황궁합니다. 우상을 체면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신 역시 이 중책을 맡은 지 이미 반년이나 지났지만 전혀 한 가지도 기록할 만한 일이 없이 한갓 적의 무리들이 들끓게 하면서 시일만 걸었으니 신의 죄도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감히 중대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유홍은 과연 지절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지절 이외에 다른 것은 비록 미치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 큰 것만을 취하고 작단 것은 버리는 것을 조가의 풍절로 삼아야 합니다. 고인들도 태평하게 술 마시고 바둑을 두며 취한 뒤에 망언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명절에 큰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난리를 치른 뒤라서 사람들마다 분발하고 관계하며 눈을 부릅뜨고 담을 크게 가져 행복하기에 급급하여
이 사람을 만약 채직하고 다른 계책을 시행하면 나라를 회복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하므로 대간이 이런 공론을 인하여 감히 단장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유홍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몸을 이끌고 면직되기를 요구하여 진퇴를 기다림으로써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이의 곡절은 오직 성명께서 헤아려 시행하셨사오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에 대한 일은 내가 그 전말을 잘 모르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대간의 계사에도 역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 비록 헤아려 살피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알 길이 없다. 채찰사를 이미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계속 정성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상군 선조 25년 12월 16일 에민 세 번째 기사 윤두수가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우상을 논박한 본인은 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다른 뜻이야 있겠습니까? 반드시 채찰사를 이미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계속 정성의 자리에 있기는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직 성명께서 제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솔하게 채직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유홍은 큰소리치기를 좋아하였지만 그의 말이 행동을 가리지 못하였다. 사변이 일어난 처음에 도성을 지킬 것을 청하고서 그의 처자를 먼저 내보냈고 채찰의 임무를 맡고서는 적을 토벌하여 보국할 것을 청하고서 강화로 들어갔고 적들이 기성을 점거하여 흉독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동궁을 모시고 성천에서 2일 되는 곳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밭을 가지고 다투었으니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선조실록 3상군 선조 25년 12월 16일 이미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린 유홍의 일을 아리니 상이 이렀다. 경솔하게 채직할 수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상군 선조 25년 12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밤의 객성이 천창성 안쪽과 왕령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상군 선조 25년 12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 행 예조판서 윤군수 좌찬성 최황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항복 호조판서 이성중 행 2조판서 구삼행 서천군 정곤수 형조참판 이희득 동지중추부사 이빈 창성군 성수익 행 우승지 홍진 은교 구성 장령 이시연 헌남 김정목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운 계절이 이미 지났는데도 16여 건 나올 기약이 없으니 장차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나오면 곧 속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정관을 진중으로 보내 그로 하여금 형세를 보아가며 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한응이는 아뢰기를 실이 점차 따뜻해지고 있어 이달에 포기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 제지는 왜 싸우지 않고 있는가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이 추운 계절을 당하여 급히 공격하는 것이 매우 마땅한데 김경로는 원래 하는 바가 없고 그 밖의 진은 임중량이 패배당한 후부터 거사할 뜻이 없습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기효증이 정병 1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마도가 얼어붙어 건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또 이곳 정군을 뽑아 이빈에게 주어 싸움터로 보내면 그는 그곳의 형세를 잘 알고 있고 또 전에 이미 오래 머물면서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스스로 공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하고 이 성정은 아뢰기를 지난번에 도원수가 지원자를 뽑아 강에서 싸웠습니다. 그 후에 약속한 기한이 곧 다 되었기 때문에 순 안에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처럼 강에 도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김명훈은 신에게 글을 보내왔는데 이 일의 심기가 상한 듯하여 일 처리가 마땅하지 못하고 논의가 서로 부합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이 원인 역시
그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조정에서 어찌 그렇게 처리했는가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일마다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바꾸자는 의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두 사람이 우열을 논하자면 이 일이 이빈보다 낫습니다만 평양이 괴멸된 후 이 일은 도망을 했고 이빈은 이 원익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군중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지난번 이 호민을 보내 군정을 검찰하게 하였는데 돌아와 말하기를 전일의 불미스러운 뜻을 이빈은 잊었으나 이 일은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 일의 마음이 좁다고 여겨집니다. 이 때를 당하여 비록 잊지 못할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유감을 품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일은 황해도로 도망하였고 이천은 기전으로 도망했습니다. 신이 이빈과 함께 행제로 왔는데 이빈이 무인으로서 도망하지 않은 것을 훌륭히 생각하고 병사로 삼기를 청했었습니다. 그 후에 조총병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 장관이 후면을 맡아 주었기 때문에 아군이 사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였는데 이른바 그대 나라 장관이란 바로 이빈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말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김정목이 아뢰기를 장수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처음에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지금은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의 종사관 박경씨는 처음에 문몽헌의 종사관이었다가 이번에 이 일의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문몽헌이 대탄에서 머뭇거린 것은 바로 박경신의 죄입니다. 그 사람됨이 민첩한 재주는 있으나 군정을 동요시켜 육무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 일을 채직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신도 본디 그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원수 역시 일찍이 말하였는데 채직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화도가 얼어붙어 건널 수 없는데 동궁이 용강에 있어 적의 서굴과 가깝다. 만약 3-4천 기로 충돌해 오면 돌아올 길이 없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윤두수와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정신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 제진에서는 적을 막을 만한가 하였다. 이 성중에 아뢰기를 비록 14개 진이 있기는 하나 믿을 것은 못됩니다. 하고 한 응인은 아뢰기를 동국에서 일찍이 이르기를 군부에서 외딴 곳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물러나겠는가 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용강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상교로서 영변으로 이주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이 시언은 아뢰기를 동국께서 친히 삼군을 통솔하여 정주, 안주 등처에 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국 장수를 접대한 난국을 회복할 뜻을 보이면 교사한 적들은 모르는 바가 없어 반드시 기가 꺾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들이 기성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 간사한 모의가 있는 듯하다 하니 이빈이 아뢰기를 삼현에 14개 진이 있는데 강동 순안에는 모두 보루를 쌓아 막고 있으니 지금은 전일에 적에게 괴멸되어 흩어진 때와는 다릅니다. 만약 평양을 잃으면 다시 차지하기가 어려울 듯하므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당초의 국세와 인사로 말하면 일부의 칼을 뽑아든다 하더라도 감히 버틸 수 없었을 것인데 한 번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 이는 하늘의 뜻입니다. 하고 이 희덕은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관백의 명령으로 기성을 굳게 지키다가 명년 봄에는 요동을 침범할 계책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미 병마를 내고 잇따라 양향을 보내니 전고에 어찌 이런 때가 있었던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는 지성으로 사대한 효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번방으로서 망하게 되었는데도 전리를 지켜 흔들리지 않았고 때문에 중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니 이 시언이 아뢰기를 지성의 효험이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구업을 회복하고 장조를 격려하기를 다 지성으로 하며
사업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김정목은 아뢰기를 이런 때에 자주 신료들을 접견하여 상하가 서로 미치지 못한 점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강년을 폐지했으니 정운으로 하여금 경년을 취품하게 하고 고금의 득실은 토론하여 어찌 보탬이 없겠습니까 하고 최항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배 가운데도 학문을 강론하였으니 고금을 토론하고 신료들을 접견한다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군수가 아뢰기를 이광이 오랫동안 이 도에 있어 민심이 의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얻어 작업을 삭탈당하였으나 그를 보내어 이 적들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구성은 아뢰기를 이광은 막대한 죄를 졌는데 만약 이광을 수용하면 호남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진목공은 맹명을 죽이지 않아 마침내 치욕을 씻게 하였고 풍이는 처음에는 실패하였으나 나중에 공을 거두었으니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김수는 비록 순찰사는 삼지 못하겠지만 중국어에 밝으니 작업을 낮춰 속죄하여 중국 장수를 접대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김정목은 아뢰기를 죄를 지은 사람이 10분 유익하면 괜찮지만 이광과 김수는 이왕의 일이 전혀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거두어 쓴다면 중에서 듣고 반드시 놀라고 분해할 것입니다 하고 이시어는 아뢰기를 접대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죄인을 거두어 쓰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이광의 사람됨은 신이 평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려가 있고 국사에 부지런했으나 요즘 소위로 보아 쓰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정곤수는 아뢰기를 신이 두 사람을 쓰자고 청한 것은 단지 국가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서이지 사의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고 그 사명은 아뢰기를 반드시 이광을 기다린 뒤에야 이 적들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광이 이 도에서 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조병하는 일은 어려울 듯하다. 감사의 장계를 보니 양향이 이미 다 되었으니 비록 뽑아 보태더라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였다. 대체로 원수의 장계는 의견이 없지 않으니 좌작 진태는 어찌 1~2일에 습득할 수 있겠는가 하니 최항이 아뢰기를 좌작 진태에 대해서는 이미 훈련했다는 군사일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초병하는 일은 너무 늦었고 중국 군사가 이미 도착했으니 뽑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간흉이 나라 일을 그르쳐 이미 멀리 찬축하는 법을 시행했으니 마땅히 이 매의 고장으로 물리쳐 여분을 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부의 관원이 법을 무시하고 사심을 써서 죄인 홍여순을 정배할 때 너무 비호하여 그에게 스스로 편리한 고장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은 실로 호남에 부유한 부입니다. 어찌 홍여순처럼 죄악이 극도에 달한 자가 살 땅이겠습니까? 여론이 모두 분해하고 회개하게 여기니 건부 당상은 추가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여 배설을 고쳐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연하하지 않았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흠차 경락 계이오 보종 산동 등처 방해 어외 군무 병부 우시랑 송응창이 본국에 이자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우리 중국의 동해 외번이 되어 대대로 충정을 돈독히 하고 조공을 정성껏 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 함락되어 본강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여러 차례 배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성천자께서 국왕의 곤란을 생각하시고 본부에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소탕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대병이 강을 건너 평양과 왕경 등지에 공격하여 빼앗고자 하는데 다만 외노들이 교활하여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유격, 심유경이 전에 외의 진영에 갔을 때 그들은 평양을 중국에 주지 조선에 주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큰소리쳤습니다. 대체로 평양은 본디 조선의 토지인데 중국이 바야흐로 구원하면서 어찌 다른 나라의 위급함을 텀다 남의 땅을 빼앗겠습니까? 결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참으로 국왕이 유리 파천되는 때를 당하여 이간질하는 사실 아닌 말을 듣고 의혹이 생길까 싶어 이 자문을 보내 알리는 것입니다. 국왕은 안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주량을 많이 쌓아두고 병장을 모아 중국 군사를 도와 본국을 회복하십시오. 만일 평양 등지를 빼앗으면 즉시 본국의 군사를 내 방수하되 혹시 군사가 미약하여 지키기 어려워서 자문을 보내 중국의 병마를 청하시면 잠시 협조해드리고 일이 평정된 뒤에는 본부는 즉시 철수할 것입니다. 대개 중국은 바야흐로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긴 사직을 이어주는 은혜를 보이고 본부에서는 인을 보존하고 의를 바로잡는 그사를 힘써 행할 것이니 왕은 안심하고 유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선조실록 3상권 선조 25년 12월 17일 개묘 5번째 기사에 위조판서 이산부가 지게 하였다. 신이 8일 배사한 후에 중강을 건넜는데 중국 군졸이 관문을 닫고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마음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는 바로 금약이다. 동참창이 송시랑을 영접한 이로 떠난 지 이미 며칠이 되어 구련성에는 단지 중군만이 있다. 만일 그대가 기어이 지나가고자 한들 마땅히 역관을 보내 나와 함께 가서 품해야 한다 하므로 신은 역관 남호정으로 하여금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왕복하는 사이에 날이 이미 저물어 부득이 적강 서촌에서 유숙하였습니다. 9일 새벽에 출발하여 봉황성 남쪽 교외에서 장도사를 만났는데 도사가 말하기를 나는 주량을 검찰하는 일 때문에 순안으로 간다. 대구는 13일 사이에 꼭 출발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 하였으나 신은 자문을 받들었으니 정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양했습니다. 당참에 도착하여 유격 정세정이 선봉 1,000여 명을 거느리고 당참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이 성 밖을 지나가다가 흩어져 가는 걸 보니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에서 일식쯤 지나가 서고산 민가에 숙박했는데 마침 바발 2명이 있었습니다. 남호정이 묻기를 전 유격의 군사가 1,000명이라던데 지금 보니 300명 뿐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답하기를 한 명도 덜하지 않다. 50명으로 1대를 만드는데 모두 20대이다. 반드시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을 지날 때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후로 노상에서 목견하는 대로 속으로 세워보았는데 남방, 보수, 보병 1,000명은 착용한 겉옷 색깔이 다 같지 않았고 방패차, 화차가 각각 30여량이었으며 군기와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길에 잇따랐습니다. 연산 존가에 유숙할 때 남호정이 남쪽으로 오는 중국 사람을 만나 묻기를 보수가 5,000명이라 했는데 길에서 본 것은 겨우 1,000여 명뿐이니 왜 그런가 하니 답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5,000인을 다섯대로 나눠 오방의 색을 상징하는 옷을 입혔는데 두건이 흰 것은 서반 숙살의 색이다 하였습니다. 12일에 가다가 동참장 정첨수참에서 찾아보니 동참장이 말하기를 제독 이 여송이 8일에 이미 요양에 도착하여 호군한 후 13일 사이에 꼭 출발하기로 되어 있으니 청병하는 걸음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역시 자문을 받들었다는 것으로 사양했습니다. 13일 오후에 요양에 들어가 도사를 찾으니 현재 동정하는 군졸들을 호군하고 있어 번거롭게 하여 상견하지 못했습니다. 진무 계연방이 말하기를 모든 자문은 도사에게 바쳐 전보하는 것이 경례이다. 이번에는 왜 곧바로 신랑에게 이자하리 하는가 하므로 남호정에게 답하게 하기를 송야의 행차가 8일로 정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중로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되어 전부하지 못할 것 같다. 임시 조치로 곧바로 이자하리 한 것이지 어찌 지금 요동에 들어올 것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니 계연방이 역시 그렇겠다고 하였습니다. 14일 새벽에 먼저 송시랑의 부로 가야 했으나 늦게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제독의 부로 먼저 갔습니다. 제독이 처마 아래로 나와서서 예를 받고서는 잠시 정문을 보더니 말하기를 나에게도 마땅히 이자해야지 어찌 이제 송야에게만 이자하는가 하므로 남호종을 시켜 답하기를 우리들이 8일 의주를 출발할 당시에는 전혀 노야의 기별을 듣지 못하였다. 서로 들어서 알았다면 감히 노야 조니에게 자문을 받들지 않았겠는가 하니 이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겠다 하고는 송시랑에 보내는 자문을 가져오게 하여 잠시 보고는 묻기를 이번에 무슨 일로 왔는가 하기에 남호종을 시켜 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스스로 떨치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날마다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직껏 확실한 기약이 없고 겨울은 다 가 겨우 순망이 남았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적이 또 마음대로 날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용병을 100배나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송야에게 자문을 받들어 속히 병마를 진군하도록 애원하려는 것이다. 또 전일에 16격이 강화하여 대동강을 한계로 한다는 썰을 내어 군정을 해이해지게 하였고 함경도에서 얻은 외서에도 역시 차마 입에 울리지 못할 말이 있었다. 동변의 외적은 또 선왕의 묘를 파헤쳐 과군이 밤낮으로 호흡하고 있으므로 자문을 거쳐 다급한 상황을 송야에게 고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제독이 말하기를 16경의 일은 믿을 필요가 없다. 나와 송야는 이미 완전하게 의논하였다. 다만 심의 사람이 강을 지나 평양에 도착할 것이니 그대 나라는 삼가고 막아서 함경도 적진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 동쪽의 외적이 무덤을 파헤친 것은 매우 놀랍다. 나 역시 보면은 용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6일에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기로 하였다. 다만 그늘이 병마가 10만인데 현재 온자는 4만이다. 다 모이기를 기다리자면 기회를 잃을까 염려되었는다. 4만 명으로 외적을 평정하기에 족하겠는가? 그대 나라의 병마는 얼마인가 하므로 남호정을 시켜 답하기를 노야의 발정 분부를 듣고 보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우리나라의 군심들은 이제야 다시 살아날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병마는 순안 및 근처에 있는 것이 대개 2만 명이다 하였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 제독이 급히 문으로 나가면서 말하기를 찰원에 가봐야겠으니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자 하고는 남호정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노상에서 도로, 양초 등의 일을 묻기에 그 물음에 한 가지 일도 등을 묻기에 그 물음에 따라 대답했다 합니다. 이 제독이 또 말하기를 16경의 일 한 가지도 믿지 않는다. 나는 8일에 이곳에 도착하여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다. 급속히 군사를 전진시켜 그대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대 나라와는 후하게 지내서 나는 다른 장관과 비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힘을 다해 구원할 것을 그대 나라에서 또 알고 있는가? 강을 건너는 날에 모름지게 모여 이야기할 통사 및 지식 있는 총병 몇 명을 뽑아 데리고 가겠다. 또 그대가 송야에게 자문을 바친 후에 배신이 다시 와서 나를 보아야 한다 하므로 남호정이 고두하고 물러났습니다. 송시랑의 부에 이르러 자문을 바치니 송시랑이 읽어본 뒤에 신을 불러 상 앞에 세우고 좌우를 물리치고는 남호정을 상 위로 불러 귀에다가 대고 말하기를 16역이 주관하는 일이 비록 석상서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실로 잘 알지 못한다. 전에 광명에 있을 때 내가 16역에게 말하기를 만약 저 외적들이 모든 조선 지방을 양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강화에도 무방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선의 일현 일보의 땅이라도 점가하고 있으면 강화는 불가하다 하였는데 16경이 제3왕복하면서 마침내 대동강으로 경계를 삼았고 점차 양보할 것이라 하니 나는 그의 의사는 믿지 않는다. 평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선 머물러 두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외노들의 반시와 묘를 발굴한 일로 보건대 감을 금치 못하겠다. 너는 배신에게 이렇게 말하여 국왕에게 회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은 남호정으로 하여금 고하게 하기를 이처럼 겨울이 다 되어 가도록 대병은 이르지 않고 심의 강화는 이처럼 기일을 이끌고 있어 우리 백성들이 다 실망하고 있다. 북쪽의 외적은 분명히 범순한 글을 보냈고 동쪽의 외적은 또 선왕의 묘를 파헤쳐 우리 임금께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장차 몸소 와서 구원을 청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군신들이 업간하여 중지시키고 즉시 신을 차출하여 이곳에 보냈다. 더군데 서변의 병마는 아직 이르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니 만약 일제히 다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는 반드시 시기를 잃게 되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만약 강화를 해도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했지 어찌 천일을 기다렸겠는가. 외노들의 간사함이 이미 다 탄로가 났으니 바이라건대 노약에서는 위로 황상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우리 임금의 간절함을 불쌍히 여겨 속히 병마를 내어 하늘이 준 때에 미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랑이 또 귀에다 대고 답하기를 16일에 이 제독이 군사를 이끌고 떠날 것이다. 16역의 술책을 이미 나는 믿지 않고 일찍 조치하였다. 찬획, 윤, 유원 외 원주사 역시 이 제독과 함께 먼저 떠난다. 배신은 국왕에게 회보하여 송례할 필요도 없고 역시 친히 나와서 기다리지 말게 하라. 다만 미실을 준비하여 공급하면 된다. 나 역시 머지않아 출발하여 떠날 것이다. 그러니 국왕에게 아뢰어 회면하지 말게 하고 연도의 역참과 주현에도 역시 먹을 것들만을 준비해 지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먹을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춰 가지고 가니 미시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내 말대로 하면 내가 기뻐하겠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 나라가 다 망하게 돼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지공을 감당하겠는가. 다만 심가의 사람을 10분 막아서 평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전일에 장도사가 갈 때 이미 이런 뜻을 유시하여 회문을 가지고 갔다. 또 그대 나라로 하여금 각처의 통병관 성명 및 병마의 숫자를 적어서 나에게 보고하게 하라. 내가 마땅히 각기 한 장수에게 각 1패씩을 주어 내 절제를 받게 하여 중국 장관과 더불어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하면 우리 중국 군사들이 그대 나라의 장졸들을 모욕하지 못할 것이다. 배신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치부하여 장관의 성명과 병마의 숫자를 하루속히 보고하게 하라 하므로 남호정으로 하여금 고하게 하기를 전일 장도사가 돌아갈 때 이미 장관의 성명과 숫자를 써 보냈다 하니 신랑이 말하기를 내 뜻에 맞지 않았고 장도사가 이미 가지고 갔으니 속히 다시 써서 보내라 하였습니다. 남호정으로 하여금 고하게 하기를 노약께서 16일에 군사를 출발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교전의 시기와 노약께서 길을 떠날 날짜를 알 수가 없다. 국왕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치켜들고 기다리시기를 마치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 할 뿐만 아니다. 배신은 확실한 길을 알아 국왕께 보고하고자 한다 하니 신랑이 답하기를 남병을 전진시켜 의주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내가 폐문을 내어 안주 등지로 곧바로 보내어 이 제독과 함께 진격하도록 하겠다. 교전은 정월 보름 전에 하고 왕경을 수복하는 것은 2월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뒤에 오는 병마를 재촉하여 다 출발시킨 다음에 길을 떠날 것인데 역시 이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진하여 정주에 주둔해서 이 제독으로 하여금 안주로 진둔하게 하고 새 길로 군사를 진격시켜 교전할 것이다. 평양을 수복하면 나는 국왕에게 평양에 진주하기를 청할 것이고 왕경을 수복하면 국왕에게 왕경으로 진주할 것을 청할 것이며 외적을 다 섬멸하고 한 채의 땅까지 다 수복한 다음에는 마땅히 성상에게 복명할 것이다. 나는 천토를 받들어 행할 뿐이니 공을 이루는 날에 국왕을 만나서 위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독 역시 하나의 맹장이다. 16역이 주관하는 일을 어찌 믿겠는가?
배신은 즉시 사람을 차출하여 이런 뜻을 치보하여 국왕의 급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틀 더 머물면서 제독이 떠난 것을 본 뒤에 돌아가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 하였습니다. 신은 작별하고 나와 다시 제독의 아문에 도착했습니다. 제독은 남호정을 불러 앞에 앉히고 잠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독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큰 소리를 지르자 저가 모두 피에 흩어졌습니다. 제독이 계단을 내려와 남호정의 앞에 와 옷이 닿을 정도에 서서 가만히 16격의 일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군사를 이끌고 사이길로 가 먼저 왕경의 적을 치고자 하는데 가부를 모르겠다 하므로 남호정이 답하기를 평양은 의주에서 멀지 않고 연도의 추량이 참력이 있는데 만약 노약에서 먼저 왕경으로 가고 평양의 적이 때를 텀타 서쪽으로 내려간다면 만전의 계책이 아닐 듯 싶다. 또 사일길에도 주량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비축하지 못했으니 먼저 평양을 치고 위험을 갖춰 전진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되면 비단 외적이 바람에 풀이 쏠리듯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량의 운반 역시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노약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당신 말이 이치에 맞다. 오로지 지식 있는 종병관들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여 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남호정이 잇따라 말하기를 노야가 확실히 16일의 길을 떠나면 언제 강을 건너게 되며 언제 교전할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내가 강년대에 도착하여 이 일을 머물면서 군사를 점검하고 강을 건너 국왕과 회의하고는 즉시 진격하여 외를 정벌하겠다. 대략 25일에서 26일에 강을 건너고 정월 초순에는 교전할 것이니 정월 안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왕경 수복은 2월을 벗어나지 않고 제도 수복은 3월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서쪽 정벌을 하고 온지 오래지 않았는데 황상께서 즉시 나를 차출하여 동정하게 하시면서 외노들을 소탕하여 조선을 수복하라고 분명하게 명지를 내렸으니 이는 나의 책임이므로 다른 일은 관계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송야와 이 야는 신들이 온 것을 기쁘고 다행으로 여기는 기색이었으며 말이 진지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 군사가 출동하는 기일은 비록 조금 늦어질 듯 하기는 하나 반드시 전날 뒤로 미루던 것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심춘겸을 2조 참판으로 성혼을 대사헌으로 형조 정난 조호익을 통정으로 이 덕형을 한승부 반년으로 삼았다. 선조 7월 33권 선조 25년 12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군득이 성취되는 것은 경연에 달려있으니 비록 난리를 당하더라도 전폐하여 학문의 공에 간단히 있었게 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환관과 궁첩을 친할 때는 많고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날이 적게 되면 지려가 안사하여 점차 퇴황하게 되니 이것이 인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신들이 성상의 전교를 보건대 기력이 감당할 수 없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신들도 사변 이후에 성우가 필요하여 편안하실 날이 없으시니 이에 따라 진강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전폐하는 것도 역시 미안합니다. 만약 대략 석강이나 야대의 규례를 본받고 진강의 규례 역시 상규에 구애받지 말고 경사 중에서 수성을 급하고 시무에 관계된 것을 성후가 장령할 때에 자주 유신을 접하여 강독하고 논란하시면 덕이 진보되는 방도나 나라를 회복하는 도리에 어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변사 종사관 박경씨는 인물이 경조하고 언사가 부박 경망하여 이를 처리하는 즈음에 배됨이 많으니 군중에 계속 있게 하여 후회를 끼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차를 명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의 일은 만약 행할 수 있으면 어찌하지 않겠는가. 내 기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일은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유격 전 세정 유격 왕문 유격 오유충 유격 왕 필적 도사 누대유가 안주로 향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1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제독부 제독 이 여성이 요동에 도착하였으므로 동부 승지 심힐수를 보내 영접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보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오옥령을 부제학으로 심우승을 지평으로 성령을 경기 좌감사로 이정형을 우감사로 남언경을 여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찰사 성령의 진소에 이른바 의조를 통솔하고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혹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군사를 데리고 있기도 하고 또 서로 통섭되지 않고 절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큰 폐단입니다. 이른바 수제와 봉사하는 관원들이 자봉하는 물자를 평시처럼 써서 사치를 누리고 양호의 제장이 공사를 인연하여 사리를 경영하며 그 종족과 친구들이 주군에 가득하고 자봉하는 음식을 민가에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마땅히 도 채찰사 및 경기 충청 등도의 순찰사에게 하유해 즉시 적발하여 중재로 다스리게 하여야 합니다. 또 사명을 띤 신하의 관이가 끊임없이 이어져 절제가 분분하고 수령이 아침에 임명되었다 저녁에 채직되며 군민은 여기서 빼앗아 저기에 수며 정령이 여러 문에서 나와 백성들이 따를 바를 모른다고 한 것은 실로 목견한 폐단입니다. 기뉴하지 않은 사명의 관직은 짐작하여 줄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에 나타나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김응남을 대사헌으로 성혼을 우참찬으로 홍성민을 대제학으로 김수를 지중추부사로 정희번을 사관으로 이유증을 후언교로 삼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동지중추 부사 민여경을 요동에 보내 이 제독을 문후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씨랑이 정주로 가고자 한다고 하니 관사를 수리하고 관원을 보내 접대하고 일로의 각 관원은 나라에서 기위하는 판적이나 기타 기이할 만한 일도 역시 살펴 처리하게 하라.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경락과 이 제독은 다른 장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송경락은 윤근수로 이 제독은 김수와 한응인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접대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먼저 제신한 사람을 보내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영접청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중국 사신이 나올 때의 사목에 의해 시행하게 하소서.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1일 정미 일곱 번째 기사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도감 당상은 호조가 당상으로서 일로의 사신으로 나간 자가 많으니 당상을 더 자출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 7월 33일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나라에 호령이 없고 민심이 흩어졌는데 충의의 선비들이 향정을 규합하여며 성심으로 적을 도발하니 그 뜻은 가상하나 섭성이 해이해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간혹 불량한 무리들은 중도에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관기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 처치하지 않았으므로 일로의 사장, 공륵과 관마, 사우가 약탈당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방이 소통되어 장관의 계문이 정상적인 일정으로 도착하니 사체로 볼 때 의병이 참한 것은 스스로 각자 소속 관에 보고하게 하여 조정에 전개토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지금부터 본도에 왕래하는 제상 역시 관마를 허락하지 말고 각기 사마로 왕래하게 하고 각처의 의병들은 직이 있는 자를 물론하고 일로의 각 관 및 각 역에서 모두 말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뜻으로 각 도의 감사와 병사 그리고 방어사에게 행위하여 의병장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3상군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김명훈의 장계에 조호익이 새로 이겼다는 소식을 보고해와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떨치게 하였는데 수일이 되지 않아 잇따라 이런 승첩을 거두었으니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의기에 차 힘껏 적을 잡은 실상과 일군을 감동시켜 모두 죽을 힘을 다하게 한 정성은 사람마다 쉽게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당상으로 올라서 다시 상을 줄 수가 없으니 해사로 하여금 급히 단의 한 벌을 만들어 그 충성을 표창케 하소서.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최원을 본영에 돌아가게 하고 기계를 정리하여 후일에 쓰자고 하였습니다. 최원의 군사가 추위에 떨고 굶주림으로 논하는 사람들 모두 돌려보내기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신들의 뜻은 오랫동안 외로운 섬에 있으면서 비록 한 일은 없었으나 남로를 통하게 하고 경성의 백성을 거두어 모으고 멀리서 성운이 된 것은 대개 그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엿보고 있는 적이 감히 본부에 침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우선 머물러 두자고 아뢰었습니다. 지금은 경성의 백성들이 대부분 창의군에 들어와 최원이 이미 육지로 나왔으니 비록 돌아가기를 허락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판탕된 때를 당하여 사방에서 징벽하느라 특사가 줄을 잇고 있을 때 각도의 주장들은 관망만 하고 머뭇거리면서 한 사람도 이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원은 연로한 사람으로 홀로 고군을 이끌고 설이 먼 곳까지 건왕을 하느라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였습니다. 그가 강화로 들어간 것은 생각한데 편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개 임시 방편으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계책이었습니다. 외로운 섬에 군사를 주둔시켜 비록 성공한 바는 없으나 그가 적의 기세를 막아 서남의 길을 통하게 하였습니다. 또 사방의 군신 사이의 의리를 알게 된 것은 모두 최원이 창도한 때문입니다. 그 점은 슬프되 그 뜻이 훌륭하니 마땅히 헤아려 상을 주어야 할 듯합니다.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울러 품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